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센서들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선은 서미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서미스터도 우리가 온도 센서를 말하는데, 이 온도 센서는 음의 온도 계수를 가진 NTC라는 서미스터가 있고요. 양의 온도 계수를 가진 PTC 서미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겨울에 그 히터들 보면 PTC 뭐 PTC라는 이런 NTC, PTC 이런 용어를 써서 그 전기 스토브에 대한 이름을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설명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자, 광 센서는 그 입사 광량에 따른 출력 전류의 직진성이 좋다. 그리고 온도 변화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응답 속도도 빠르고 오차가 적다. 이 광 센서의 특징은 좀 알아놓으세요. 아시겠죠? 이 광 센서의 특징은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용어들은 센서의 용어들은 굳이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광 센서들이 존재한다 정도까지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광을 응용해서 쓰는 그런 센서들, 포토커플러, 포토 인터럽트, 적외선 통신 디바이스들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돌아가서도 이런 내용들이 또 각 소자별로 언급이 됩니다. 그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류 측정 센서, 전류 검출 소자인데요. 션트 저항형, 그 다음에 CT형, 홀드 CT형, 공심형, 플렉스 게이트, 그 다음에 광파이버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은 많이 있고요. 우리 회로에서 전류를 검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차후에 전류 검출을 하게 되면 그때 각각의 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이 타입이 주로 우리 전류계 측정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요 구멍 사이에 케이블이 지나가고 그 케이블에서 유도되는 전류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자석 성분에 의해서 요 주변에 유도되는 현상을 갖다가 이용하는 게 전류 측정 센서의 특징이었죠.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습도 센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데이터 시트도 찾았는데 이거는 중요하죠.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TLC5라고 하는 타이머 IC를 통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습도 센서를 붙였죠. 습도 센서는 콘덴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습도 값에 따라서 콘덴서의 값이 변하게 되고요. 가변 콘덴서죠. 가변 콘덴서. 그래서 그 콘덴서 값에 따라서 얘가 그 TLC5가 요 출력에 발진돼서 이렇게 펄스가 나오는데 그 펄스의 주파수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주파수 변화에 의해서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습도 센서들은 주로 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입에 따라서 회로도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얘는 주파수에 의해서 검사하는 방식이고, 제일 많이 쓰죠. 사실은 주파수 변화에 의해서 쓰는 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응용 회로, 그 다음에 주파수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주파수에 따른 습도, 분포도, 다시 말하면 습도는 0%, 2%, 10%, 20%, 30%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오거든요. 그 표현 방법도 설명을 드렸었죠.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PPT 자료로 그 체계 자료로 넘어가서요. 1장에 있는 내용은 개요였었죠. 센서의 개요. 그래서 센서의 정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나름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거는 제가 요점 설명했던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시험물 내는 거는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봐도 벌써 5개 이상이 넘어갔죠. 그죠? 센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입력 에너지를 변환해서 출력 신호로 나오는 개념이 센서다. 정의.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인체 오감하고의 연결을 한 그런 내용을 정리를 좀 한 거고요. 센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 측정 한계를 확대시킨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센서, 그 내용, 느낌을 센서를 통해서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센서와 트랜스듀서의 그 내용 정리,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 에너지 형태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하는 소자를 총칭하는 용어가 트랜스듀서다. 측정 시스템 또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센서는 비정기적 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입력 트랜스듀서로서의 기능을 한다. 액추에이터는 전기 신호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는 출력 트랜스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센서에 통해서 전기 신호를 바꿔서 신호 처리가 한 다음에 전기 신호를 바꿔서 다시 출력 트랜스듀서로 통해서 액추에이터죠. 출력을 해서 동작하게 하는. 그래서 센서와 트랜스듀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 개념도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중요하니까. 그리고 센서 시스템, 검출 대상, 그 다음에 센서에는 또 외부 교란 인자, 요 외부 교란 인자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센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증폭기, 직선선, 신호 변환선을 진폭이나 주파수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계산하거나 교정하거나 수정해서 이제 측정값 보정을 측정값 정보를 얻어내는 이런 게 센서 시스템의 구조인 거죠. 구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놓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읽어 보십시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센서의 특성은 정특성, 동특성이 있더라. 정적인 거 스태틱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거고요. 정적인 거는 입력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의 특성이다. 감도, 직전성, 히스테리시스, 확도, 선택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정특성이고요. 동특성은 입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특성을 말하고요. 응답 특성,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 불안정성, 잡음 이런 것들이 동특성이다.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직진성을 갖죠. 정특성들은. 근데 동특성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요. 정의 정도는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전달함수는 뭐 이거는 굳이 여기서는 설명할 필요 없을 거고 제어로 인해서 좀 우리가 봐야 하는 거라 여기서는 스킵하도록 하시고요. 다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진성은 좀 알아둘만 합니다. 그래서 센서의 특성 곡선이 이상적인 직선 관계로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직선 관계가 아니고 그 직선 관계를 벗어났느냐의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진성은 일반적으로 그 비직진성으로 직선성의 그 표현은 비직진성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다. 그래서 직선성은 최대 출력 편차, 출력, 전격 출력하고 나눠서 보면 되고, 직선성은 또는 최대 입력 편차, 전격절 입력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이렇게 직선이 되었는데 곡선이 돼 있잖아요. 이상적인 건 이건데 실제 그랬더니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진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면 요 높이, 최대 출력 편차, 최대 입력 편차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 놓으세요. 센서 특성의 직선화 리니어리티인데요. 이 직선화는 센서의 직선성을 측정하는 한 방법은 최소 자승법을 사용해서 가장 잘 일치하는 직선을 구한다. 직선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죠. 뭐 이렇게 직진으로 변한 건데 얘가 얼마만큼 곡선 쪽으로 돼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직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의 그 차이점을 보고 그 변화를 보고 이제 직선성을 판단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의 값을 측정하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뭐 굳이 정리하자고 한다면 입력 전압 그러니까 입력 전압은 아니고 입력 X를 증가시켜 가면서 출력을 측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또 감소를 시켜서 또 출력을 측정을 해보고, 그래서 입력이 증가하면서 출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면서도 출력을 측정을 해서 동일한 입력 X1에 대해서 출력이 같지 않은 현상, 출력이 다른다는 거죠. 봤더니 입력은 똑같은데 출력이 이때는 Y1이 나왔고 이때는 감소할 때는 이게 달라지는 거죠. 두 개가 갈 때는 이건데 올 때는 이렇게 변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이제 시스테리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차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겠죠. 히스테리시스의 원인은 센서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나 물리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성 재료나 강자성체, 강유전체에서 생기는 히스테리시스가 제일 중요하다. 요 히스테리시스는 좀 정의는 좀 체크를 해놓도록 하십시오.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 선택성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서의 시간 응답성,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상승,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감소하는 감쇄 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요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이 시간이 중요해요. 그 시간을 얼마나 짧게 하느냐 기냐, 그거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파수 특성, 동특성인데요. 센서 입력을 정연파, 사인이나 코사인파를 말하는 거죠. 정연파로 변환할 때의 주파수 특성이다. 응답 주파수는 주로 입력 주파수에 대해서 출력이 마이너스 3dB인 만큼 저하됐을 때의 주파수 범위를 말한다. 요게 이렇게 떨어질 때 요 3dB만큼, 요 상태에서 3dB만큼 떨어진 요 상태, 이때의 주파수 범위를 우리는 이제 응답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잡음은 당연히 노이즈는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잡음이라는 거는 원하지 않는 불규칙한 신호를 잡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잡음 특성에 대해서 정의니까 참 보도록 하시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아날로그성에 혹은 디지털 쪽에 노이즈가 타서 들어가고요. 신호대 잡음비, 요거는 또 용어는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임피던스, 출력이 전압인 센서인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류인 경우 두 가지의 응용 회로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인터페이스 할 때. 그래서 센서를 전자 회로에 접속할 때는 센서의 출력 임피던스, 그 다음에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저항값을 의미합니다. 값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요거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변한다. 오차들이.
나머지들은 그냥 쭉 훑어보십시오. 그래서 변조형 센서, 그 다음에 자가 발전형 센서, 아날로그 센서, 디지털 센서가 있다. 검출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센서 재료에 따른 분류 참고로 보도록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시고요. 뭐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낼 게 없네요. 앞에 부분에 그 특징들 좀 제가 찍어준 거 있죠, 핵심적으로 그것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빛에 대한 광 센서에 대한 뭐 내용 나왔었는데 빛의 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 범위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시광선의 범위 아시겠죠? 적외선의 범위가 있긴 합니다만 가시광선이 제일 중요하죠. 우선은 그 다음에 빛의 방출과 흡수, 그 다음에 에너지 천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빛의 흡수, 방출과 흡수에 대한 의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발광 현상에는 루미넨스와 열 방사라는 게 있다. 두 가지 특징 좀 알아놓고요. 나머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고요. 반도체 에너지 레벨 설명을 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진성 반도체라는 게 뭐고 P형 반도체가 뭐고 N형 반도체가 뭔지 요 정도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가원소, 삼가원소, 오가원소가 뭘 의미하는지 의미 정도는 좀 알아놓자. 그리고 에너지 밴드 중에 가전자되는 뭐고 포비든 밴드 금지되는 뭔지, 그리고 전도대 컨덕션 밴드는 뭔지 요 밴드에 대해서는 좀 알아놓자. 의미 정도는 정리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진성 반도체, 외인성 반도체, 외인성 반도체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뭔지 요것도 개념을 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요 두 가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광도전 효과란 무엇인가? 이것도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잘 정리해 놓으세요. 뭐 깊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특징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식들은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CDS 셀이 뭔지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수식은 큰 의미가 없고 CDS 셀의 응답 특성 정도는 좀 알아놓자.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것도 응답 속도는 빠르게 변하는 빛의 레벨이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요점만 한두 개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포토다이오드 PN 접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확산이 또 뭘 의미하는 건지, 공피층이라고 하는 건 뭔지, 요 단어 정도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PN 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접합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접합했을 때 에너지 밴드는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놓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배우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압 전류 특성 곡선 pn 접합에 두 가지입니다. pn 접합의 전압 전류 특성 곡선, 그 다음에 pn 접합 포토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특성 곡선, 뭘 의미하는 건지 이 곡선은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인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 특징 정도 설명할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거는 문제 내올 겁니다. 마지막에 한 문제 정도. 그리고 꼭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했던 건. 그래서 뒤에 요 광도전 모드의 그 내용까지 포토다이오드의 그 뒤에 기전적 모드까지 좀 정리를 해서 자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 범위 내에서 5개 정도 나올 거예요. 쓰는 걸로 다 참고로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습니다. 내용 정리해서 잘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